4편 제3보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포인트는 94번이고요. 제3보험의 정의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보험의 정의.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 상해, 그리고 간병 이겁니다. 그래서 제3보험 상품은 딱 세 가지죠. 질병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입니다. 자, 이 제3보험의 정의는 2003년 보험업법 개정 시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자주 함정 나옵니다. 제3보험은 1977년 아니죠. 2003년이죠. 예. 또한 제3보험의 정의, 제3보험이 어떤 법률 개정 시 도입이 된 상법 개정 시 도입되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2003년 상법 개정 시 이렇게 틀렸어요. 1977년 보험업법 개정 시 얘도 틀린 내용입니다. 어떤 함정이 나올 수 있는지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 질병 상해 간병인데 계약자 채무 불이행 얘는 손해보험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 틀렸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 보상 가능하고요. 비용 손해, 의료비 등도 보장을 하기 때문에 실손보상적 급부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의 영역, 손해보험의 영역을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레이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레이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레이가 뭡니까? 회색이죠. 회색. 우리가 회색 분자 뭐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둘 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3보험은 세 가지죠. 상해, 질병, 간병. 얘를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3보험 관련 법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보험의 상법상 지위. 자, 제3보험이 처음에 도입이 된 기준은 뭡니까? 2003년 보험업법 개정 시죠. 그래서 제3보험은 보험업법상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상법에서도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인보험, 사람 인자죠. 인보험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제3보험 중 간병보험만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질 않습니다. 예,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법상에는 제3보험이라고 하는 용어는 없습니다. 상법의 인보험장에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을 뿐 제3보험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럼 제3보험이라는 용어는 어디 있다고요? 보험업법에 있습니다. 보험업법.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을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 이렇게 딱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3보험은 독립된 하나의 보험업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법을 근거로? 보험업법을 근거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3보험 사업을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독립된 제3보험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로서 해당 보험업에 대한 모든 보험 종목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 겸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위할 수 있다는 거죠. 얘가 이제 함정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제3보험회사로서 해당 보험업의 모든 보험 종목에 대해 허가를 받은 경우 생명보험, 손해보험 운영할 수가 있다. 이거 함정입니다. 아니에요. 반대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업의 종류와 보험 종목. 이거 굉장히 쉬운데, 예, 쉬운 문제 자주 나오네요. 생명보험은, 예, 생명보험과 연금보험이죠. 손해보험은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이런 게 손해보험업에 해당이 됩니다. 제3보험은 항상 세 가지라 그랬죠. 상해, 질병, 간병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96번 출제 포인트 모집 자격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3보험을 모집할 수 있냐? 자, 가장 기본은 뭡니까? 등록 업무를 금융위원회가 하고 있는데 얘를 위탁했죠. 보험설계사처럼 보험협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모집 자격은 보험설계사와 동일합니다. 보험대리점의 모집 자격과 다릅니다. 보험설계사의 모집 자격. 교육이수 20시간. 시험 합격 후에 등록을 하는데 시험 합격과 등록은 각각 유효기간 1년입니다. 교육 이수도 각각 유효기간 1년이에요. 신규 등록에 해당이 됩니다. 경력 등록은요. 등록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는 경력이 있으면 교육 이수 20시간만 받으면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등록은 그러면 생명보험협회 해야 되느냐, 손해보험협회 해야 되느냐, 얘도 시험 문제 출제가 나옵니다. 재산보험만 만약에 나는 모집을 하겠어. 그러면 생명보험협회든 손해보험협회든 둘 중 자기 편한데 아무데나 한 곳에만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연금보험은 생명보험 상품이죠. 생명보험 상품과 재산보험 상품을 만약에 판매를 하고 싶다 이랬을 때는 생명보험협회에다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손해보험 상품, 재산보험 상품을 모집하고 싶다. 이때는 손해보험협회에다가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점 구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함정은 어떤 함정이 있었냐? 연금보험과 상해보험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모두 등록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모두 등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97번 출제 포인트 생명보험의 특징 보겠습니다. 재산보험은 겸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회사는 겸용이 안 됩니다. 왜? 위험이 달라요. 생명보험은 장기고요. 안정적인 위험인 반면에 손해보험은 단기 거대 위험이라고 하는 위험의 특성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보험업법에서는 겸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재산보험에 대해서는 겸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모집 자격에서 봤죠.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로서 모든 보험 종목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재산보험은 겸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가 재산보험 상품을 다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산보험의 상품이 생명보험회사에서도 팔고 손해보험회사에서도 팔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두 상품이 보장 요건이 조금 틀려요. 뭐가 틀리냐? 대표적인 것이 질병사망특약입니다. 질병사망은 주계약에서 재산보험 주계약에서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특약으로만 보장을 할 수 있는데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질병사망 보장 특약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어요. 근데 손해보험은 반드시 80세 만기, 개인당 2억 원 이내, 납입보험료 합계 이내에서 만기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 요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정이 있을 수 있냐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재산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는 동일하다 그러면 이건 틀린 겁니다. 다르죠. 질병사망특약의 요건 자체가 다릅니다. 또한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질병사망특약의 부과 요건은 90세 만기까지 가능하다. 100세까지 가능하다. 이거 틀린 내용이다라는 점 알아주시고요. 재산보험의 보험금 지급 방법은 정액으로도 가능하고 진단비 같은 경우에요. 실손보상으로 둘 다 가능합니다. 실손보상은 치료비 같은 경우 통원치료비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98번 출제 포인트 피보험이익 보겠습니다. 피보험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험계약의 목적,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이죠. 생명, 신체죠. 그죠? 그 다음에 재산보험 같은 경우에는 신체, 질병 뭐 이런 거니까 그것도 역시 사람의 신체입니다. 손해보험은요. 재산. 그래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은 사람의 신체가 보험계약의 목적이기 때문에 금전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당이 없어요. 해당이. 그 가치를 우리가 피보험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해보험회사에서는 필수적이지만 재산보험과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정, 생명보험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재산보험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거 다 틀린 함정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존재 여부와 귀속은 보험사고 전에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지문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보험 이익을 한도로 보험회사는 책임을 지고요. 중요한 것은 현재 가치입니다. 현재 가치. 현재 가치 100만 원인 자동차의 피보험 이익은 100만 원입니다. 자, 미래 가치가 500만 원이다. 미래 가치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100만 원인데 앞으로 미래 가치가 500만 원으로 오를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험의 최고 한도를 500만 원으로 한다. 자, 그러면 이 사기를 칠 수가 있겠죠. 그죠? 아니면 지금 현재 가치가 100만 원인데 500만 원으로 만약에 보험 금액을 결정을 하면 100만 원짜리를 바로 사고 내버리겠죠. 그리고 500만 원 보험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현재 가치 내지는 피보험 이익이 얼마이냐 얘를 계산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미래 가치 바로 제껴버리세요. 현재 가치가 제일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99번 출제 포인트 보겠습니다. 설계 기준. 얘는 세 가지. 보장성 보험. 무조건 보장성 보험이에요.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 시에 계약자 적립액. 얘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뭐냐? 상해보험에서 암으로 사망을 했다. 그건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이죠. 질병보험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 얘는 질병보험에서 보장하는 원인이 아니죠. 그럴 때는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이 됩니다. 보상 방식은 정액보상, 실손보상 모두 가능합니다. 실손보상인 경우에는 가입 내역에 따라서 비례 보상한다.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함정은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 시 기납입 보험료를 지급한다. 만기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런 말 다 틀렸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단어는 계약자 적립액입니다. 재산보험 상품 분류 보겠습니다. 어떤 보험 상품이 상해보험이고 어떤 상품이 질병보험이고 어떤 상품이 간병보험이냐. 자, 이게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이거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일반 상해보험, 재해보험, 교통재해보험. 재해가 들어가면 얘는 상해보험입니다. 암, 건강, 치아. 얘는 질병보험이겠죠. 장기간병보험, 치매보험. 얘는 간병보험. 치매보험이 질병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치매보험은 간병보험에 해당이 된다. 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교통재해보험이 오답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